가정주부인 오혜순 씨는 1년 전 섬유근육통 진단을 받았다. 두 아이를 출산하면서 심각한 통증이 찾아왔다는 것. 그녀는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이 둘을 출산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가 정말 좀 많았거든요. 저한테는 이제 몸이 이제 약한 체질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몸이 약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요. 부담이 너무 많이 갔어요.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또 이제 그렇게 내 몸이 못 따라주니까 이제 그런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게 되고 뭐 주부로서 이제 뭐 스트레스도 저한테도 조금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울감도 많이 있었고요. 섬유근육통 진단을 받은 뒤부터 식단에도 부쩍 신경을 쓴다는 오혜순 씨. 밥을 줄이는 대신 채소 섭취를 늘렸다. 두부나 고등어처럼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품도 빠지지 않는다. 전신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것도 여러 번. 검사 결과는 늘 정상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도 희망이 생겼다. 맨 처음에 정말 좋았어요. 이제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희망도 생기게 되어서 이제 약물 치료를 하면서 운동도 같이 많이 하게 되면 많이 좋아질 거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지금은 많이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진단이 늦어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검사에서 이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진단이 어려운데요. 혈액 검사나 또 고가의 MRI를 찍어도 섬유근육통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어려운 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인식 부족이 있습니다.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들한테도 이 섬유근육통이라는 병이 좀 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진단하기가 어려움 때문에 그런 그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정기 검진이 있는 날, 오혜순 씨가 병원을 찾았다. 요즘은 좀 어떠세요? 좀 아프신 거는 좀? 네, 많이 좋아졌고요. 네. 네,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좀 개운하게 일어나고 이제 그런데 이제 좀 밤이나 이제 저녁이 되면은 이제 좀 피로가 많이 쌓여서 이제 좀 목 뒤 이제 어깨나 목 좀 이제 좀 당기는 느낌도 있고 좀 아프거든요. 근데 이제 좀 그럴 때 이제 시간이 이제 약을 먹는 시간이 되면 이제 좀 많이 좋아지고요. 예, 그래서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그런 치료에 좀 반응이 좀 좋으시죠? 치료 후 그녀의 상태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2010년 새롭게 마련된 진단 기준. 앞통점 검사 외에도 설문을 통해 환자들이 자신의 통증을 더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수치화했다. 10점이 가장 심각한 단계다. 처음 병원을 찾았을 당시 오혜순 씨의 통증 점수는 7, 중증인 상태였다. 하지만 8개월 뒤엔 2까지 떨어졌다. 최근 통증 점수는 0.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섬유근육통의 치료는 약물 치료가 중요합니다. 그 통증에 예민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통증을 조절하는 치료인데요. 단순 진통제가 아니라 그 섬유근육통의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그 치료약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약도 서서히 줄이고 있는 상황. 약물 치료를 끊기 위해 운동도 시작했다. 섬유근육통 진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찾았다는 그녀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근데 모든 분들이 뭐 여러 군데가 아프다 보니까 뭐 정말 각종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뭐 비용도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부담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정말 어디가 아파서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신다면 많이 통증이 있고 그럼 한 번쯤 이제 제가 이제 류마티스 내과를 이제 가게 됐으니까 한번 가서 상담도 받아보시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진료를 받으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벌써 10년째 섬유근육통 치료를 받고 있는 전미려 씨. 리본으로 머리끈을 만드는 손길이 능숙하다. 만성 통증으로 우울증 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황. 통증을 잊기 위해 시작한 취미 생활은 습관이 됐다. 수시로 찾아오는 통증에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도 많다. 요즘은 좀 약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루에 서너 시간씩 자고 있어요. 예전에는 1시간도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한번 입원 치료를 받았어요. 처음 통증이 시작된 건 18년 전. 류머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더 악화가 됐죠. 류마티스 약을 먹어가지고 류마티스 약이 스테로이드제를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몸이 갑자기 40kg대에서 70kg대까지 그때는 30kg가 늘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몸이 부르니까 더 무거우니까 움직이는 게 거의 그냥 불가능할 정도로 부어오르더라고요, 몸이. 통증도 통증이지만 섬유근육통과 함께 생긴 또 다른 증상도 그녀를 괴롭히고 있다. 바로 번갈아가며 나타나는 잦은 설사와 변비다. 실제로 섬유근육통은 두통, 수면장애 등 다양한 증상이 동반된다. 이들 증상이 통증과 함께 온다면 섬유근육통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네, 괜찮아요. 오늘도 병원을 찾은 전미려 씨. 아프세요? 예전보다 상태가 호전되긴 했지만 10년째 그녀를 괴롭히는 만성 통증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아프세요. 스트레칭을 계속 하셔야 돼. 이게 집에서도 한번 해봐요. 쭉 펴고 위로 올리고 다시 내리고 어깨 이렇게 앞으로 하고 한 바퀴 돌고 이런 스트레칭 이거를 매일같이 조금씩 해주십시오. 네, 그러게 유산소 운동과 더불어서 스트레칭도 매일 해주셔야 이 효과적이에요. 네. 예. 어깨를 이렇게 들어보실까요? 전미려 씨에게 내려진 처방은 운동. 내려보시고.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 섬유근육통을 운동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 아프신 거죠? 예. 특히 그 중요한 거는 약물 치료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섬유근통은 저희과적인 류마티스과적인 치료, 정신과적인 치료, 물리치료 이러한 그 내과적인 치료가 기본이지만은 그 외에도 다양한 운동요법, 특히 그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또 정신과적인 인지 행동 치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잘 이루어져야만이 만족할 만한 치료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그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도의 나라 아프리카 가봉은 코끼리의 왕국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봉에는 이 코끼리만큼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밀림의 성자 슈발처 박사가 세운 랑바렌의 병원인데요. 그는 평생을 의료의 불모지였던 이곳 랑바렌에서 보내면서 아프리카인들에게 의술을 펼쳤는데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환자들을 대하면서 그가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인류의 적은 통증이다. 알 수 없는 통증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섬유근육통 환자들의 이야기도 이와 다르지 않은데요. 우리 몸에는 통증을 느끼는 대표적인 앞통점이 18군데 있습니다. 섬유근육통은 이들 앞통점에 일정한 압력을 가했을 때 11곳 이상에서 통증이 느껴질 경우 진단됩니다. 하지만 섬유근육통 진단을 받는다 해도 치료가 쉽지는 않은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에는 스스로 통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섬유근육통 진단을 받은 김수님 씨. 약물 치료를 받은 덕분에 지금은 무리 없이 집안일을 하고 있지만 통증이 심할 때는 설거지를 하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팔목이 너무 쉬고 아프고 막 온몸이 쑤시고 아파가지고요. 설거지도 진짜 하루 이틀 쌓아놓고 한꺼번에 어떻게 제가 못하면 남편이 많이 도와주고 가족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설거지뿐만이 아니라 뭐 세탁기를 일단 돌리기는 하는데 돌리가지고 이제 그걸 넣을 기운이 없어가지고
끄집어내서 넣을 기운이 없어가지고 그냥 두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병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엔 진짜 너무 아프니까. 처음엔 그저 감기 몸살이 오래가는 줄만 알았다는 그녀에게 섬유근육통은 이름조차 생소한 병이었다. 그때 만난 것이 환우의 카페.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환우들의 글을 통해 조금씩 섬유근육통을 극복해갈 수 있었다. 무엇보다 김수님 씨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가장 큰 비결은 운동이다. 요즘같이 추운 겨울에도 시간이 날 때면 집안에서 틈틈이 자전거를 탄다. 제가 생활 신념이 하나 바뀐 게 아프다 보니까 이제 너무 고생하고 나서 보니까 사람이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밥 먹는 거하고 똑같이 그만치 운동을 해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사고방식을 많이 바꿨어요. 이번 아픈 뒤로. 그래서 밥 먹으면 항상 그 운동을 하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은. 이렇게 길게는 뭐 한 2시간 정도, 2시간쯤 하고 이제 2시간이 조금 부담스럽고 시간이 없을 때는 1시간이라도 꼭. 그렇다면 김수님 씨의 현재 상태는 어떨까?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만 해도 간단한 자극에도 강한 통증을 느끼던 상태. 지금은 같은 검사도 쉽게 넘긴다. 하지만 통증이 사라지면서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교수님이 처방해 주신 대로 약을 먹으니까 지금은 통증이 없고 일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당장 이 약을 그만 먹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하지만 그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바로 약을 끊게 될 경우에는 증상이 오히려 악화가 될 수도 있고 또 심한 통증이 다시 재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 따라서 증상이 좋아지실 경우에는 점점 차츰차츰 약물을 줄여가면서 운동요법을 통해서 또한 생활에서 통증을 자극할 수 있는 여러 부분들을 우리가 조절함으로써 약을 좀 줄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섬유근육통 환자에게 운동은 약물 치료만큼 중요하다. 매주 4회 이상 운동을 하는 여성이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발병 위험이 29%나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운동요법은 매일 하지 못하더라도 주 3회 이상은 하셔야만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운동을 우리가 할 때에는 적어도 1시간 이상 하셔야 운동적인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걷기라든지 이런 운동부터 하시면서 스트레칭을 하시고 또 가능하시다면 수영과 같은 전신 운동을 통해서 유산소 운동을 함으로써 근육을 풀어주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눌렀을 때 약물 치료를 받은 지 3개월 만에 증상이 호전됐다는 김수님 씨. 그녀가 다른 환자들보다 빠른 효과를 본 데는 또 다른 비결이 있다. 보다 만성 통증으로 갔을 때는 통증의 악화 고리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 치료를 하더라도 통증 정도가 덜 완화되고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만성적으로 갔을 때는 우리가 통증의 고리가 잘 끊겨지지 않아서 더 악순환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이러한 것들이 만성으로 가기 전에 아주 그래도 비교적 초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셨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보인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걷기 운동을 하는 그녀. 지금도 어디선가 섬유근육통을 진단받고 고통 속에 있을 환우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제가 이제 안 아프니까 제가 느낀 그 느낌 그대로 희망이 있으니까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치료하면 좋은 방법이 있고 치료가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차츰 약도 줄일 거고 일단 약물 치료랑 해서 이제 병행해서 운동이랑 같이 하면은 저같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물두 살 때 섬유근육통 진단을 받았다는 장윤서 씨. 벌써 9년째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어깨와 등에서 시작된 통증으로 처음엔 팔을 들 수조차 없었다. 누구한테 얻어 맞은 느낌하고요. 그다음에 몸살 심하게 걸렸을 때 한 5, 6배 정도 되고 누가 저를 꽉 끼어안고 있는 답답한 느낌하고 어깨에 누가 매달려 있는 느낌. 그래서 어깨가 되게 무거워서 팔이 잘 안 올라갔어요. 팔이 안 올라가서 선생님도 옷이 껴인 줄 아셨어요. 예전에 이렇게 눌렀 이게 섬유근육통 진단을 받기 6개월 전에 이미 베체트병 진단을 받았다는 윤서 씨.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그녀를 찾아온 두 질환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자, 여기는 구강궤양, 피부 발진, 다발성 관절통으로
배체두병 진단받고 저희 병원으로 2003년 11월에 처음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는 다발성 관절통뿐만 아니라 전신 통증이 있어서 배체두병에 동반된 섬유근육통으로 진단하고 치료를 시작했는데 배체두병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이런 면역 질환이 있을 때 섬유근육통이 같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를 섬유근육통을 2차성 섬유근육통이라 그러고 그런 질환 없이 섬유근육통만 온 경우는 1차성 섬유근육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